은퇴를 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도 독립했으니 이제야말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루가 더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돈 걱정과 관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 속에서도 유독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한 행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생활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을 대하는 원칙, 돈을 대하는 원칙, 하루를 보내는 원칙, 사람을 대하는 원칙, 그리고 마음을 대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하루하루 지키는 원칙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을 돌아보며 노후의 편안함을 결정한 것은 큰 자산이 아니라 매일 지켜온 작은 원칙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노후가 편안해지는 생활 원칙 5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 지금 어떤 원칙이 있는지 가만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신 채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남 고흥에 사는 이른의 한 남성은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일하고 움직이는 습관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은 체력인 줄 알고 계속 무리했습니다. 그러다 몸에 여러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는 그제야 몸의 속도에 맞춰 생활하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신호를 보내면 바로 쉽니다. 무리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을 혹사하며 얻는 성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 의학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습관이 노년기 만성질환과 부상의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설명합니다. 노자는 자신의 몸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평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전북 김제의 한 어르신도 무리한 등산 대신 평지 걷기로 운동 방식을 바꾼 뒤 무릎 통증 없이 훨씬 오래 건강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무시하지 말고 바로 쉬는 원칙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몸의 신호를 얼마나 잘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이 첫 번째 원칙을 지키고 나면 두 번째 원칙인 돈을 계획적으로 쓰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 원칙, 돈을 쓰임에 맞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73세 한 여성은 은퇴 후에도 특별한 계획 없이 돈을 쓰다가 몇 년 만에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막연히 아꼈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계획이 없으니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매달 생활비와 의료비, 여유, 자금을 미리 나누어 정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미리 정해두니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더군요.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대개 계획이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정확한 액수를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노년기 경제적 불안감을 크게 낮춘다고 설명합니다. 정약용은 검소함이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쓸 곳과 아낄 곳을 분명히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충북 옥천의 한 어르신도 매달 첫날 그 달의 지출 계획을 미리 적어두는 습관을 들인 뒤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나누어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돈을 계획적으로 쓰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쓰고 계십니까? 이 두 번째 원칙을 지키고 나면 세 번째 원칙인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원칙 하루에 일정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원도 삼척에 사는 70의 한 남성은 은퇴 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끼니까지 불규칙해졌다고 했습니다. 딱히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흐리멍덩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산책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규칙을 정하니 몸도 마음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하루의 경계가 뚜렷해지니 시간을 낭비한다는 느낌도 줄었습니다. 일정한 리듬이 없는 하루는 시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그 흐려짐은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하루의 틀을 가진 사람은 훨씬 안정된 삶을 삽니다. 심리학에서는 일정한 생활 리듬이 노년기 수면의 질과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노자는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슷하게 경남 함양의 한 어르신도 매일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드는 원칙을 세운 뒤 불면에 시달리던 밤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일부터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리듬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까? 이 세 번째 원칙을 지키고 나면 네 번째 원칙인 관계를 깊이로 유지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4세 한 여성은 젊을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넓히려 애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체력이 줄어들며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기가 버거워졌고 그는 정말 마음이 편한 몇 사람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의 숫자는 줄었지만 그 몇 사람과는 훨씬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외로움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넓지만 얕은 관계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소수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는 원칙이 노후의 정서적 안정에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노년기 행복도를 훨씬 강하게 예측한다고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하며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큰 온기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전남 보성의 한 어르신도 여러 모임을 정리하고 마음이 통하는 두세 명에게 집중한 뒤 외로움 대신 든든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 한 명에게 시간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관계의 양과 깊이 가운데 어디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 네 번째 원칙을 지키고 나면 다섯 번째 원칙인 마음이 여백을 남기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섯 번째 원칙 마음에 여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사는 71살의 한 여성은 은퇴 후에도 늘 일정을 가득 채우며 쉬는 시간조차 무언가로 메우려 했다고 했습니다. 쉬면 왠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백이 시간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하루 전체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더군요. 빈틈없이 채워진 하루는 몸과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남겨둔 여백은 삶에 숨쉴 틈을 주고 그 틈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겨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의도적인 휴식이 노년기 정서적 회복과 집중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정 스님은 빈 곳이 있어야 비로소 그 안에 새로운 것이 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하게 대구의 한 어르신도 매일 오후 일부러 아무 약속도 잡지 않는 시간을 만든 뒤 오히려 다른 활동에도 더 활기차게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중 30분을 아무 일정도 없는 여백의 시간으로 남겨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는 마음의 여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섯 가지 원칙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 돈을 쓰임에 맞게 계획하는 것, 하루의 일정한 리듬을 만드는 것,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여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는 큰 행운이 찾아와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매일 조금씩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편안함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원칙이 돈을 계획하는 여유로 그 여유가 하루의 안정된 리듬으로 그 리듬이 깊은 관계를 지킬 힘으로 그 힘이 결국 마음이 여백을 남기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오늘 한꺼번에 다 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마음에 와닿는 원칙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그 하나만 삶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원칙 하나가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된 나날로 채워질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킨 작은 원칙 하나가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몸을 아끼고 돈을 계획하고 하루의 리듬을 지키며 소중한 사람과 깊이 연결되고 마음에 여백을 남기는 삶, 이 다섯 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원칙 가운데 하나를 삶에 새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작은 원칙들로 인해 더욱 편안하고 안정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